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4강이죠, 4강. 못생긴 얼굴 가리겠습니다. 4강. 자, 지난 시간에는 순서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네 가지의 기호를 배웠어요. 입력, 출력, 그 다음 뭐죠? 예, 조건분기랑 처리.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거 처리, 기호, 그 다음에 입력이 뭐였죠? 입력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게 표현4변형, 출력, 그 다음에 조건 분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나 이쪽으로 나가나 참과 거짓을 참 거짓의 위치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고요. 이 조건이 참이 되면 이쪽, 거짓이면 이쪽으로 나가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네, 실습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또 있었죠. 이제 다시 좀 복습을 한 차원에서 x는 5다. 그러면 이거는 x는 5와 같다가 아닙니다. x는 5와 같다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대입 연산자라고 그랬어요. 컴퓨터에서는 대입. 그래서 우변을 그쵸 이렇게 이게 좌측에 쓴 거 좌변이라고 합니다. 좌변. 우변 이렇게 하면은 우측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좌측에다 넣는다. 그래서 x는 5다. 그러면 5를 x에다 넣는 거고 x는 x 플러스 5다. 그러면 x 현재 있는 값에다가 5를 더해서 그 값을 x에다가 다시 넣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입연산자라고 했어요. 단 이 마름모 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가 들어갑니까? 크다, 작다, 같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다, 이거, 작다, 이거, 같다, 이렇게. 그죠? 이거는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조건 분기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간단하게 예제를 풀면서 이제 실습을 좀 여러분이 순서도에 대한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수를 입력받아 곱과 합을 출력하고 곱한 결과에서 합한 결과의 차. 이거는 뭐냐면 곱한 결과에서 합한, 이게 말을 좀 어렵게 써놨네. 그럼 이거죠. 참 곱한 결과, 결국은 곱한 결과 값이 있을 거고요. 두 수를 거기서 합한 결과, 합을 한 결과, 더하기 하는 결과 값을 빼라. 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눈 결과 값을 출력해라. 그럼 요걸 똑같이 하는데 요거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나눠줘라. 이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순서들을 한 번도 안 해본 입장에서 뭐부터 해야 될지 어렵죠? 뭐부터 시작해야 돼? 고민스럽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용될 변수의 수를 한번, 변수의 수, 그죠? 예. 우리가 산수나 뭐 수학할 때도 변수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수를 어떤 값을 변수로 해서 어떤 값을 변수로 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자, 사용될 변수를 한번 우리가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힌트가 있죠. 두 수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입력받는 거를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는 모르겠지만 입력받을 거를 보관해야 될 변수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변수 x, y 요거를 사용자가 입력받는 거, 사용자의 입력을 보관할 담아둘 변수, 예,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수를 곱해요. 그 곱한 결과도 어디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합한 결과도 어디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한 결과에서 이거 지금 합한 결과를 뺀 이 결과값을 또 보관하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 그죠? 나눈 결과값을 또 보관하는 변수. 총 그러니까 변수는 지금 보면은 1개, 2개, 그죠? 3개 곱한 결과값, 합한 결과값, 그 다음에 곱한 결과에서 합한 결과를 뺀 값 5개, 그 다음에 나눈 값 6개. 총 6개의 변수가 보관할 수 있는 결과값을 보관해야 될 변수가 총 6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은. 그죠? 맞죠? 자, 그러면 대충 여러분이 변수명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변수명은 어떻게 한다? 엿장수 맘대로 해라. 맘대로 정하면 됩니다. 단
만약에 이거를 이제 순서도에서만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우리가 예약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정된 어떤 그 변수들은, 어떤 지정된 단어들은 못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트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스캔이라든지 이런 메인 이런 거는 시스템 자체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약이 돼서 쓰고 있다. 그런 걸 빼고는 여러분 마음대로 변수명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변수명을 막 이상한 걸로 지정하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내가 구현한 거를 다시 분석하려고 할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변수명은 가장 좋은 게 살짝 그 변수의 사용 용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수명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문제니까 이제 답을 한번 보고서 아예 답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지금 풀어봐야 됩니다. 자, 자 그럼 이거 답 한번 볼게요. 자, 답은 이렇습니다. 자, 변수가 보면 6개 쓰인 거 맞아요. 얘 또 이렇게 동그래졌어. 이거부터 계속 이 디폴트 값인가 봐요. 그죠? 예. 자, 1번,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정해졌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XY는 뭐라고 그랬죠? XY는 사용자의 입력값을 저장할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XY는 지금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항상 순서도나 모든 프로그램은 이거 카메라에 너무 가까우니까 얼굴이 너무 흉하게 나오네. 자, 모든 프로그래밍은 변수를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불변의 법칙.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선언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나 이 변수를 쓸 거예요. 나 이 변수 쓸 거야. 이 변수들 쓸 거야. 라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컴퓨터에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 변수를 쓸 거야. 변수명은 이렇게 할 거야.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 손이 나는 대로 적었어요. 이게 보니까 누구니 이거? 예, 곱이네 곱. 그죠? 얘는 합이네. 읽어보죠. 그지? 얘는 뭐야? 차. 얘는 나. 그러니까 이건 곱일 거고 xy를 곱한 값이 들어갈 거고 xy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 변수죠. 얘는 입력값이 들어가는 변수죠. x 플러스 y의 합을 구한 결과값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곱에서 하를 뺀 차에 대한 결과값이 들어가는 게 요 차고 그다음에 곱에서 합을 나눈 값이 들어가는 게 이 나라는 변수를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정말 영어는 아예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 작성한 언어 같네요. 그죠? 네, 어쨌든 뭐 우리만 이해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제 내려왔어. 변수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변수 선언, 여기가 변수 선언한 부분이에요. 변수 선언.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무조건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쓸 거라고. 자, 그리고 나서 내려오니까 이게 무슨 기호였죠? 네, 이게 입력 기호였습니다. 입력해라. 이게 그럼 누가 입력해야 돼, 결국? 프로그램 짜면은 그 입력을 누가 합니까? 컴퓨터가 입력합니까? 아니죠.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데, 뭘 입력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뭐, 엿장수 많이잖아요. 사용자가 나는 5를 입력할래, 6을 입력할래, 뭐, 7을 입력할래.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입력을 받겠다. 입력 받는 거를, 이게 지금 입력 기호잖아요? 입력 받는 거를 대신 x라는 데 받고 y라는 데 받겠다. 두 수를 입력받으니까. 첫 번째 거는 x로 받고 두 번째 거는 y로 받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 첫 번째 수는 뭐 2를 입력했다고 하고 두 번째 수는 뭐 할까? 4를 입력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x에는 2가 들어가 있고 y에는 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이라는 변수, 지금 곱이라는 변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곱은 x와 y 값을 곱한 거다. 그러면 x가 지금 2고 4죠? 2, 4니까 곱하면 얼마입니까?
예, 컴퓨터에서는 요거 곱하기 요 별표시 씁니다. 2, 4는 8이죠? 이 8이 어디에 들어간다? 예, 이건 대입연산자죠? 곱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 쉽죠? 예, 참 쉬워요. 자, 곱을 구했어. 이제 합을 구해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y 2 더하기 4. 그럼 얼마입니까? 네, 6이죠. 6이 되죠. 이 6을 어디에 저장한다? 합이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이 합이라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왜? 합이라는 걸 여기에서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차라는 변수가 있네. 차 뭡니까? 아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죠? 곱에서 합을 곱한 결과에서 합한 결과를 뺀 거를 저장해라. 그러면 곱한 결과에서 합한 결과를 뺀 거를 결과값을 차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줘라. 그러면 지금 곱이 뭐 들어있습니까? 8이죠. 8. 합이 6이죠. 8 빼기 6이면 얼마입니까? 2죠. 2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변수 보면 자, 곱 나누기 합 8 나누기 6 하면 얼마 됩니까? 예, 8 나누기 6을 하면 목만 일단 적을게요. 나머지 고려 안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좀 복잡해요. 이제 이게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일단은 그거는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고려하지 말자. 그럼 8 나누기 6 하면 얼마니? 6, 20, 6, 38. 이?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럼 우리가 1.3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넣을게요. 아니면 정수형만 한다고 했을 때 그냥 1만 하자. 목만 넣기로 하자 일단은.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출력해요. 이제 여긴 출력 기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출력한다. 그러면 곱에 지금 뭐가 들어있으니까 8 들어있으니까 8, 6, 2, 1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쉽죠? 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여러분은 다시 한번 다 지우고 선생님이 다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지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눈 한번 보세요.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너무나 쉽죠? 자, 이 문제대로 그대로 한 건데 순서도는 항상 보면은 여기가 있어요. 시작, 예, 시작부터 시작 끝이 나면 끝 이렇게 써주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자, 새로운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수를 입력받아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을 출력하는 순서들을 작성하시오. 아, 이거는 뭔가 비교 판단하는 거네. 비교 판단해서 갈림길 합격으로 가느냐 불합격으로 가느냐. 아까 전에 예제에서는 마름모가 없었습니다. 조건분기가 없었는데 이거는 딱 문제를 읽어보면 아, 이거 약간 조건분기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조건분기, 결국 요 부분이 요 기호가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변수명을 줬어요. 자, 점수라는 변수, 이건 판이지? 판정? 판단?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판한 것 같고, 얘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썼네. 점수.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수. 그 다음에 입력기호, 출력기호를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사용자 어떤 점수를 입력받으면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느낌이 오죠? 그러면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 그러면 사용자한테 어떤 점수 기준이 되는 점수를 요 변수에다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가 판으로 결과를 하면 되겠네요. 한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혼자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면 스스로 해봐도 좋은데 그럼 약간 영상을 지금 잠깐 스톱을 시켰다가 풀어보고 다음 페이지 답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과제가 살짝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시작부터 내려왔고요.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변수 사용하기 전에. 나는 점수라는 변수랑 판이라는 판이라는 변수를 쓸 거야. 입력을 받아. 여기 뭐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겠죠? 입력을 받습니다. 그걸 어디라는 변수에 넣겠느냐? 점수라는 변수에다가 넣겠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점수가 60보다 이상이다. 60 이상이다. 이상이죠, 이건. 이상이라는 표현이죠. 이거는 크다라는 표현이고, 그죠? 이거는 크거나 뭡니까?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건 뭐죠? 이상이다. 만약에는 이렇게 하면은 작다가 될 것이고, 요거는 뭡니까?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말로 뭐죠? 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보면은 점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게 뭔지 일단 모르지만 그 들어오는 값이 60보다 크면, 만약에 얘가 뭐 70이 들어왔어요. 70,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점수 70을 판정하고 싶어. 그럼 이게 70이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이 뭐가 될 겁니까? 참이 되겠죠, 참이. 근데 만약 여기에 70이 아니고 20이 들어왔다. 그러면 20이 60 이상이냐? 그러면 이건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70이었다 그러면 70이 60 이상이니까 이게 뭐니까? 이거는 참이 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일로 내려올 것이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점수라는 거에 우리가 임의로 한번 점수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입력을 여기서 받았어요. 이미 사용자 입력 받았을 때 사용자가 65를 넣었어요. 65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65니까 이 조건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참이 되죠. 참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오죠? 추루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여기 판이라는 변수에 합격이라는 거를 넣어줘라. 그 다음에 또 내려왔어요. 거짓일 경우에, 이게 거짓이다. 거짓일 경우에는 어차피 참으로 가면 거짓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만약에 점수가 60 또 한번 비교를 하네? 근데 얘는 지금 65가 60보다 크다라는 거는 거짓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일로 빠지겠죠. 빠지면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해요. 그러면은 결국 판에 아까 합격을 넣었잖아요. 예, 이것만 실행이 되니까 판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합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판을 출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판을 출력하면 합격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건 65보다 작은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만약 40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저분하니까 다시 점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점수라는 변수가 있고요. 사용자부터 여기서 입력을 받았어요.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점수를 40점을 받았어. 공부를 진짜 못한 거죠. 네, 40점을 받았어. 그러면 40이 60 이상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40이 60보다 어떻게 큽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네, 거짓으로 가겠죠. 쭉 갑니다.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그럼 얘는 실행이 안 돼요. 아직 판이라는 변수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게 됩니다. 왜? 여기가 실행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비교를 해. 그러면 40이 60보다 작다. 그럼 뭐가 됩니까? 참이 되죠? 참이 되니까 그때 여기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불합격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판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불합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나 간단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점수를 입력받아서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이하면 불합격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왜 기준을 60으로 잡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 자격증 시험이 60점을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60점 기준을 잡았고요. 자, 여기서 간단한 과제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다 되기 때문에 오늘 요거까지만 일단 할게요.
20분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제가 뭐냐면 순서도 1번, 요 순서들을 간략하게 수정하여 제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순서들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힌트를 주면 얘는 지금 조건분기 비교 판단이죠. 조건 비교라고도 할게요. 조건 비교가 1이 있고 조건 비교가 뭐가 있습니까? 2가 있습니다. 두 번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조건 비교를 두 번을 진행해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수정한다는 건 결국 코드를 순서도를 줄여라. 순서도를 줄여라. 어떻게? 지혜롭게 한번 줄여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 끄고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나서 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답만 보면 실력 안 느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고 결과를 내봐야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똑같고 내려와서 변수 선언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점수하고 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내렸습니다. 내려서 점수 여기까지 똑같아요. 사용자 입력 받는 거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주면 조건 비교를 굳이 두 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선생님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코드를 딱 써보면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렇게 줄이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60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참 뭐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아예 이거를 하나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해가지고 한정 변수에다가 자, 60 이상이다. 그러면 60 이상이다. 1로 내려오는 거는 이쪽으로 참으로 오는 거는 다 60점보다 큰 거겠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합격이겠죠. 자, 이 홀스로 간다는 거는 이 조건이 홀스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6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판에다가 불합격 하고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판이라는 거를 출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코드가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틀린 거 없죠? 이해되죠? 어쨌든 이 조건 분기를 통해서 판이라는 변수에는 합격이나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내지만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순서도를 풀이 과정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순서도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고를 하고 이거 학습만 된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딩 머신 쌤입니다.